지구상의 모든 생명에게는 커다란 숙제가 있다. 바로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번식은 삶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보고 듣고 배워온 모든 지식을 다음 세대에 최대한 많이 물려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배운 것만큼만 생각할 수 있다. 물리학을 배운 사람은 물리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며, 심리학을 배운 사람은 심리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다. 때는 196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는 리처드 파인만은 유명한 질문을 남긴다. 만일 기존의 모든 과학 지식을 송두리째화해시키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지식이 단 한 문장밖에 남지 않는다면 그 문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리처드 파인만의 이 질문은 팬데믹의 장기화로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는 현재 우리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다가올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어느덧 한 세대가 지난 지금, 파인만과 같이 오랜 기간 자신의 분야에 몰두해온 21세기 지식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파인만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이 시대 최고 전문가 7명이 모여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나름의 답을 도출한 책, 단 하나의 이론. 오늘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유산이 될 책, 단 하나의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최후의 지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리처드 파인만은 무엇을 꼽았을까? 바로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원자론이다. 너무 작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원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다. 심지어 인간까지도 말이다. 이 이론에 기대어 화학을 비롯한 과학기술, 그리고 인류 문명이 폭발적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이론에 약간의 상상과 추론을 더하면 이 세계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과연 단 하나의 이론책의 저자들은 어떤 지적 유산을 전달하고 있을까? 총 7장으로 구성된 단 하나의 이론은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나든다. 1장은 삶을 우주적 관점에서 살피는 천체물리학자 윤성철 교수가 연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주 역시 생명이 부재했던 130억 년 전의 과거와 생명을 품고 있는 현재는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우주 전체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우주의 모든 사물은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현대 천문학은 존재의 변화가 타락이기는커녕 오히려 존재는 변화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빅뱅 이후 우주 진화의 모든 과정은 물리법칙이 결정해왔으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100년이 넘지 않는다. 하지만 그 100년을 위해 138억 년의 역사가 필요했다. 이 짧은 특이점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경애와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광활한 우주에서 오직 인간처럼 의식을 지닌 존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2장에서는 평범함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사회학자 노명호 교수가 인간의 본질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전염의 시대에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는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확인한다. 기초감염 재생산수, 즉 감염병이 지속되는 속도는 코로나19의 위력을 설명하는 개념이자 인간의 상호의존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역설적으로 코로나19가 순식간에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상호 연관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원권의 불평등한 배분으로 인간이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인간의 본질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현대인에게 일깨워 주었다. 3장에서는 철학에 빠진 미생물학자 김웅빈 교수가 유전자는 과거 특정 시공간의 모든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나간 생명의 자취가 어떻게 남을 수 있었는지 이야기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생명체는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환경이 제공되는 곳에서만 산다. 그런데 환경 조건은 수시로 바뀐다. 따라서 현존하는 모든 생물은 거친 자연의 경랑을 잘 헤쳐온 존재, 즉 자연 선택의 산물이다. 분자생물학 수준에서 말하면 현존하는 유전자가 바로 자연 선택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유전자는 과거 특정 시공간의 자연환경에 대한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유전자에는 지나간 생명의 자취가 남아있다. 4장에서는 뇌를 연구하는 신경심리학자 김학진 교수가 인간 마음의 기원에 대해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뛰어난 공감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분류함으로써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매 순간 예민하게 포착해 적절한 반응을 찾는 삶의 태도로부터 온다. 순간마다 충실하게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귀 기울일 때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공감은 더 정확해지고 확장될 수 있으며 타인과의 감정소통 능력 또한 향상될 수 있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애써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성찰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이유다. 5장에서는 세상의 회로를 독해하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 교수가 면역학을 소개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다가올 미래에 아무리 물리학이 발전하더라도 그릇된 것으로 판정될 위험이 결코 없는 물리학의 이론이 바로 면역학이라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이유다. 외계의 생명체를 만나면 일단 너희 역시 어떤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는 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늘어나기만 하는 양이 있다는 것을 아니? 라고 물어볼 생각이다. 만약 그들이 두 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면 상당한 과학 수준을 가졌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이들 외계지적 생명체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만들 수는 있지만 면역학은 우리와 같을 수밖에 없다. 6장에서는 생각의 비밀 코드를 분석하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인간의 욕구는 전염되는 것이라며 인류의 행복에 연결지어 이야기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미래를 가장 지혜롭게 생각하도록 이끄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 욕구의 실체를 잘 모를 뿐 아니라 전혀 다른 영역으로 현재의 욕구를 전염시키거나 옮기는 존재다. 하지만 이런 오작동의 기제를 절묘하게 만들어 행복의 빈도를 높였고 장수의 기초를 닦았다. 7장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이자 마음의 기원을 찾는 신경인류학자인 박한선이 생존에 이득을 준 형질과 진화의 관계에 대해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연의 세계는 냉혹하고 거칠다.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며 대를 이어간다는 말이 진실에 가깝다. 부모 자식의 끈끈한 정이나 따뜻한 자애심, 의리로 뭉친 협력도 알고 보면 마찬가지다. 결국은 본인 혹은 본인 유전자의 유리한 형질이다. 진정한 의미의 이타심, 즉 어떤 층위에서도 자신에게 생존 혹은 번식상의 이득을 주지 못하는 형질은 진화할 수 없다. 보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지만 원래 진실은 차가운 법이다. 이 책은 각 저자가 제시하는 하나의 이론을 통해 우주의 탄생부터 인류 문화의 형성까지 두루 살피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다. 그리고 리처드 파인만의 질문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 리처드 파인만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만 만약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통계에 의하면 지구상의 인구 70억 명 중에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무려 93%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고귀한 정신작용은 물리학 법칙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생물학적인 원리로는 설명되기 어렵다고 믿고 있다. 정신의 사전적 의미는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을 뜻한다. 특히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에게 정신은 가장 놀라운 물리적 현상이다. 1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들은 그저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뿐인데 하나의 신경세포의 속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인 정신이 그들의 상호작용으로 탄생한 것이다. 인간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정신이 존재하는 이상 인간은 정신과 육체가 상호작용하는 영적인 존재인 것이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실제한다고 부르는 모든 것은 실제한다고 여길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아는 지식 외에도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듯이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해서 배척하기보다는 정신과 영혼의 세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열린 태도를 갖는다면 아마도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단 하나의 이론이 나타날 것이다.